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교통안전공단의 5대 프로젝트와 함께 시작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내부도 정말 많이 변했는데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태블릿 PC 등 운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전자기기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편리한 기기들을 잘못된 활용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바로 운전 중 DMB 시청입니다. 운전 중 DMB 시청을 하면서 잠깐 즐거울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운전자들에게 얼마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5월 경북 의성군의 한 국도에서 25톤 화물차가 훈련 중이던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을 덮쳤습니다. 운전자가 DMB를 시청하다 길가에서 훈련 중인 선수들을 보지 못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여자 선수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2014년에는 부산 광안대교에서 DMB 시청으로 추측되는 사고가 발생해 2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산 광안대교 위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중에 다른 차량에 치여 다리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평소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것과 음주운전 중 어떤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운전 중 어떤 행동이 가장 위험한가라고 묻자 전체의 44%가 졸음운전, 43%가 음주운전을 꼽았습니다. 졸음이나 음주보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DMB 시청은 단 1%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실제 상황은 어떨까요? 자동차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DMB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자 어느새 시선이 살짝 쏠립니다. 결국 2, 3초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는 앞을 잘 보면서 간다는 착각에 빠져 DMB 시청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 DMB를 시청할 때의 전방 주시율은 58.1%로 정상 주행 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시의 전방 주시율보다 더 낮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만약 운전자가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DMB에 3초에서 4초가량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운전자는 두 눈을 가린 채 100m가량을 달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것과 같은 DMB 시청. 현재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DMB 시청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38개 주에서 운전자 시야 안에 TV 같은 화상용 표시 장치를 설치하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은 운전 중 DMB 화면을 보면 최고 1000파운드, 약 170만 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정도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내장형 DMB의 경우 주행 중 작동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가 이를 불법 개조해 운전 중 사용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법이 강화돼 운전 중 DMB를 보다 적발되면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되며 운전면허 벌점도 15점 부과됩니다. 핸드폰, 내비게이션 내에 있는 DMB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노트북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가 모두 포함된 영상 표시 장치가 제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조수석에서 DMB를 보더라도 운전자 시야에 영상이 보이면 단속이 되니까 이러한 행동 또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운전 중 DMB 시청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삼진 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위험한 행동은 사전에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운전 중 DMB 시청. DMB를 보다가 정작 내 미래는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DMB를 보는 잠깐의 즐거움으로 내 생명은 물론 우리 가족의 행복까지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 중에는 DMB를 끄는 습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양보와 배려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 분야에서 양보와 배려는 절실한데요. 특히 우리가 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에 따르는 교통 약자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 교통 약자 배려 문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새 65세 이상인 노인 운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실버 운전자층이 점점 늘어나면서 고령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10년 12,603건을 기록한 뒤 2013년 17,54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 운전자 역시 지난 2005년 414명에서 2013년 735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실버 운전자들이 신체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돼 있고 복잡한 교통 환경에서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높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장애인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13만여 명. 소수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 또한 절실합니다. 장애인 운전자들은 순간 대처 능력이 떨어져 작은 접촉만으로도 큰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또한 유아나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역시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도로는 사고의 위험이 언제나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통 약자를 배려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 국민이 교통 약자를 배려한다면 연간 42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 약자 어떻게 배려해야 할까요? 교통 약자 배려는 소수의 특정 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로한 부모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한 일일 수도 있으며 내 미래의 모습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운전 중 상대 운전자가 교통 약자일 경우 여유 있는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도로에서 교통 약자를 위해 재촉하지 말고 양보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위에 교통 약자가 있다면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여성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니다. 교통 약자에 대한 행동 지침, 바로 배려와 양보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현실에서 막상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간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 국민을 위해서 오늘도 여유를 가지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드는 운전자로 인해 깜짝 놀라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귀찮거나 혹은 습관적으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2차선을 달리던 대형 승합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합니다. 이때 갑자기 끼어든 데 화가 난 듯한 승용차 운전자. 속도를 높여 대형 승합차를 따라잡은 뒤 똑같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다 전복되고 맙니다. 또 다른 사고 영상입니다. 2차선에서 달리던 흰색 승용차. 앞차가 갑자기 서자 멈칫하더니 1차선으로 들어옵니다. 뒤따르던 차와 부딪힌 뒤 아까 멈춰섰던 차와도 부딪힙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탓입니다. 이처럼 깜빡 잊고 켜지 않은 방향 지시등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불러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방향 지시등 점등률을 살펴보면 65.8%로 10명 중 3명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4년 77.7%에서 낮아졌다가 2012년 58.7%를 기록한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2004년에 비해 10%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의 경우에는 교통법규 준수 불감증에 대해서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 켜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실제 도로로 직접 나가봤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옮기는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전형 교차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회전형 교차로는 신호등이 따로 없어 진입과 진출 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쉽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몰랐다는 이유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최근 3년간 방향 지시등 미사용을 포함한 진로 변경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는 한 해 평균 11,099건이고 사상자는 18,000여 명에 달합니다. 잘못된 운전 습관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방향 지시등은 운전자의 선택이 아니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의무이자 약속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신호의 시기는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거나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전방이고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방이 기준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이륜차의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실천을 하면 안전이 보장되고 깜빡 잊으면 사고와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의 빛, 방향 지시등 켜기.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한 띠가 있습니다. 가느다란 천에 불과하지만 이 사람의 생과 사를 가르는 그것. 바로 도로 위의 생명띠라고도 불리는 안전벨트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감소율을 위해서라도 이 전좌석 안전벨트 매기는 필수인데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한 걸그룹의 교통사고가 연일 보도됐습니다. 멤버 5명으로 이루어진 걸그룹 중 2명은 사망하고 3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반면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는 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안전벨트였습니다. 통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안전벨트 착용률을 보면 운전석 86.7%, 조수석은 79.1%, 뒷좌석은 19.4%로 뒷좌석의 경우에는 아주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귀찮고 불편해서 안전벨트 매기가 꺼려지십니까? 다음 실험 영상을 함께 보시죠. 차량 앞뒤좌석에 성인 및 어린이 인체 모형을 태운 뒤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시속 80km로 벽에 충돌해봤습니다. 차량이 벽에 부딪히자 뒷좌석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어린이 더미는 차량과 앞사람까지 심하게 부딪혀 중상 또는 사망이라는 실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안전벨트 미착용 어른 모형 더미도 차량과 측면 유리에 심하게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른도 99% 이상 중상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안전벨트를 한 더미들은 안전벨트 덕분에 비교적 심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지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뒷좌석 더미는 최소 중상 내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이 착용 시보다 4.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안전벨트 착용자 교통사고 치사율이 1.8%였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자의 치사율은 7.3%로 착용 시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해외의 교통 선진국들은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20여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도로교통사고센터가 발표한 2013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98%, 영국 89%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이 한국 19%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3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버스 운수 종사자는 승객들에게 안전띠 착용을 권고해야 하며 실제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50만 원, 운수 종사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의 생명의 벨트인 안전벨트도 올바르게 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안전벨트에 올바르게 매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안전벨트의 길이 확인하기. 어깨 부분에 걸치는 띠는 목에 닿지 않도록 비스듬힘에 어깨 중앙에 오게 합니다. 이때 벨트와 가슴 부분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가 좋습니다. 둘째, 안전벨트가 꼬였는지 확인하기. 벨트가 꼬인 상태에서 자동차가 충돌을 한다면 장파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상 벨트가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바른 자세에서 안전벨트 매기. 안전벨트 맬 때에는 자세를 바로 한 상태에서 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등받이의 각도는 15도 정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트에 등과 엉덩이를 밀착합니다. 무릎은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을 정도의 여유가 있도록 합니다. 또한 안전벨트는 복부가 아닌 골반뼈를 지나는 곳에 위치해야 안전합니다. 넷째, 평소 안전벨트 상태 점검하기. 평소에 안전벨트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정하는 버클이 찰칵하고 잘 잠겨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벨트 매기가 아직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벨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 안전벨트 착용이 시작이라는 것 언제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돈도 벌고 환경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요즘 자동차 운전자 사이에서는 에코드라이브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에코드라이브가 무엇이고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드라이브란 운전 습관을 바꿈으로써 연료비를 절감함은 물론 온실가스와 교통사고까지 줄이는 일석삼조의 미래지향적인 자동차 문화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에코드라이브를 실천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출근 시간에 맞춰 경제운전과 비경제운전으로 나눠 실험을 해봤습니다. 전문 운전자 2명이 수원 영통에서 화성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까지 49km를 경차와 중형 승용차로 경제운전과 비경제운전 방식으로 각각 주행하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목적지 도착 시간은 차량별로 경제운전을 할 때가 비경제운전을 할 때에 견줘 4분가량 더 걸렸지만 연비는 경차의 경우 40.6%, 중형차는 37.1%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22일을 출근한다고 할 때 경차는 약 9만 원, 중형차는 약 11만 5천 원 기름값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연간 15,000km를 운행한다고 했을 경우 연간 약 70여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에코드라이브의 효과는 연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에코드라이브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잠정적 교통사고의 30%가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만약 에코드라이브를 실천한다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약 10%인 연간 약 900만 톤의 저감 효과가 발생해 2,7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자동차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에코드라이브. 과연 시민들은 에코드라이브를 잘 알고 있을까요? 들어는 봤는데 또 제가 지금 제 차가 그렇게 쓰고 있는데 잘은 모르겠네요. 그냥 광고에서 보면은 뭐 자연의 뭐 아니 오염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기름, 연료 막 이런 거 관련되는 게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에코드라이브를 어떻게 한다는 건 정확히 모르고요. 그냥 그 정도의 어떤 간단한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민들에게 낯설기만 한 에코드라이브. 자, 그렇다면 에코드라이브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속도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시속 60에서 80km인 경제 속도를 지킬 경우 연료비가 10% 절감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운전에서 급과속과 급출발은 10%의 연비 저하를 가져오니 하지 않도록 합니다. 불필요한 공회전은 연비 저하를 가져옵니다. 운행하기 전 차량 예열은 10초 정도가 적당하며 자동차 공회전은 30초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신호 대기 시에는 변속기를 D에서 N으로 바꾸면 연료의 3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 방법에 따라 연비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에어컨은 풍속에 따른 연료 소모량은 중속에서 600원, 고속에서 800원의 연료비가 소모됩니다. 자동차 주행 시 무게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료 탱크는 반만 채우고 트렁크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비우면 2%의 연비 향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내비게이션이나 교통방송 등을 활용해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교통정보 생활화가 필요하며 엔진 예열은 적정 시간을 지켜 최소화하고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예측해 관성주행을 활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전자들이 관련 지식을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에코드라이브 포털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바꾸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뉴테크, 일석삼조의 미래를 바꾸는 작은 습관, 에코드라이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실천할 때입니다.